카렌 리드가 방금 충격적인 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의 일부인 그녀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관들이 보냈다고 주장되는 메시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읽어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인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폰서이자 파트너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좋아하실 앱이 있는데 이름은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는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같은 일상적인 구매에서 현금 환급, 추가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10만 개 이상의 업사이드 제휴 매장에서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세요. 카드로 결제 후 구매 인증하면 바로 현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나 테이크아웃 시 업사이드에서 혜택을 검색합니다. 결제 후 앱에 현금이 적립되며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 자주 이용자는 연평균 254만 달러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현금 환급을 받으려면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으려면 꼭 프로모션 코드 사이드바를 사용하세요. 저기 혹시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카렌 리드가 막 폭탄급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장은 길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핵심 순간들을 정리해드리고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부분들에 대해 깊이 다뤄보고 싶어요. 소송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카렌 미드라는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녀는 지난해 보스턴 경찰관 남자친구 존 오프프 살해 혐의로 무죄를 받았고 두 번의 재판 중 한 번은 배심원 판결이 없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은 그녀가 차로 그를 치고 또 다른 경찰관인 브라이언 엘버트의 집 밖에서 그를 추운 날씨 속에 방치해 죽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녀가 존 오프프를 죽였다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변호인 측은 조사가 부실하고 오염되었다고 지적하며 리드가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쳤고 수사관들, 특히 수석 수사관인 마이클 프록터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프록터는 실제로 리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저속하고 성차별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후 매사추세츠 주 경찰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는 프록터를 고용한 매사추세츠 주 경찰과 그녀의 사건에 관여했던 현 구시 속한 켄턴 경찰서를 관할하는 켄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번 주 경찰에서 사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인데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고소장에서 보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고용되거나 계속 재직하도록 두거나 그녀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허락받아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그녀를 표적으로 삼는 음모가 있었고 그녀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보냈다고 주장되는 메시지들, 이것이 이 사건을 보통 일이 아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 고소장이 제가 오랜만에 읽어본 것 중 가장 역겨운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제가 곧 설명하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찰관들과 경찰서가 소송에서 면책특권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별개로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럼 이제 혐의 내용과 문자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제 법적 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소송은 이미 다른 소송이 제기된 뒤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카렌 리드는 올해 3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여러 경찰관들과 증인들, 그리고 켄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집중해 봅시다. 알겠죠? 이제 제가 이 소송의 서두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인용하자면 커먼웰스 대 카렌 리드에 대한 2025년 6월 18일의 무죄 판결은 단순히 잘못된 기소를 끝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사추세츠주 경찰 MSP과 켄턴 경찰서 CPD가 수년간 숨기려 했던 어떤 것을 가차없이 드러냈습니다. 두 조직의 핵심에는 뿌리 깊은 편견, 여성 혐오, 체계적인 실패, 그리고 제도적 부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착화의 결과로 미스 리드는 이제 MSP와 CPD를 상대로 편향되고 부패한 경찰관들을 부주의하게 채용, 교육, 감독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찰관들의 행동은 그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고 그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니디양의 주장 중심에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근본적인 원칙에 관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MSP와 CPD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리드 양에 대한 경찰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장한 교묘한 편견과 여성 혐오의 문화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다른 위헌적인 범죄 수사로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법률가로서 귀가 쫑긋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만약 당신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더 큰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집단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굿이나 프로토에게 조사를 받았다면 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특별히 언급할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용하자면 사실 MSP와 CPD는 수년간 바로 이 순간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이 커먼웰스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투명성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 개시 절차와 정보 교환 그리고 공개 재판을 통해 바로 그게 투명성의 개념입니다. 이어 인용하자면 전 MSP 형사 마이클 프로토와 전 CPD 경사 션 굿은 극악한 편견을 가진 자들로 자신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증오가 그들의 모든 행동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불쾌한 말을 하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들은 10년에 걸쳐 서로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에게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된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성, 흑인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유대인, 히스패닉, 아랍인,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뿌리 깊고 반성 없는 증오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어떤 공적 신뢰의 자리에도 부적합하다는 점은 명백했습니다. 이 사실은 광범위하게 문서화되어 있었고 아래에 서술된 바와 같이 MSP와 CPD가 미쓰리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도록 그들을 배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두 기관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록터와 굿이 존 호프 3세의 사망 사건 수사의 초기에 관여한 것은 그 수사를 모든 면에서 변함없이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시켰습니다. 즉 그들의 끔찍한 발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고 채용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계속 고용되어서도 안 되었고 편견을 드러냈으며 그 편견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조사하고 입증해야 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카렌 리드는 이것이 수천 개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아직 이런 문자 메시지에 대한 공식 보고서나 직접 볼 수 있는 스크린샷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은 고소장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에는 몇몇 인용문이나 주장된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디오 녹음 파일은 이 고소장에 증거물로 첨부된 USB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다는 갑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하자면 MSP와 CPD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 두 사람을 수년간 고용하고 교육하고 감독하고 관찰해왔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즉, 당신들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프로토와 굿의 증오스럽고 비열한 시각은 그들 개인의 일상적인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조직의 문화와 일상적인 대화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들로부터 오갔다고 주장되는 몇몇 대화를 최대한 신중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알겠죠? 이것은 프로터가 켄턴의 다중 차량 사고에 대해 굿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후에 나온 말입니다. 인용하면 실제로 천천히 하세요 입니다. 나는 흑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봤으니 네가 일하고 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거야. 그냥 죽게 놔둬. 션 굿이 흑인 딜을 먹어라 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냥 니거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졌어. 프록터는 미국은 엉망이야. 히트러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빌어먹을 미국이 끼어들어서 망쳐버렸지 라고 썼다고 해. 이건 어때? 디트로이트는 미시간주 플린트 같은 곳들과 함께 파괴되어야 해. 그곳들은 니거들이 날뛰는 온상이야. 굿이 쓴 이 메시지엔 유대인 XX라고만 적혀 있어. 프록터. 내 새로운 부사장은 거대한 악성 C 단어야. 나는 하늘에 기도해. 아마존에서 온 이상한 벌레가
그녀의 부위로 기어들어가 알을 낳고 그 새끼들이 그녀를 안에서부터 먹어치워 죽이길 바란다고. 세상에, 이건 어때? 션 굿이 썼다는 글이야? 그는 유대인이니까 분명 쉽게 주는 타입이다. 이건 어때? 마이크 프록터가 썼다는 글이야? 저놈들 다 추방해. 합법적으로 여기 있든 무슨 병명이 있든 난 상관없어. 저 사막 N자들 다 빌어먹을, 추방해버려. 그리고 이건 프록터가 썼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여자친구의 그냥 엉덩이라고 하자. 그걸 두고 한 말이야. 나는 그 빌어먹을 거 근처에도 못 가.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나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도해봐.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 술에 취하게도 해보려고 했고. 그래도 전혀 접근할 수가 없어. 이제 짜증나기 시작했어. 이건 진짜 아니야. 더 이상 읽지 않을 거야. 나도 꽤 역겹게 느껴지거든.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충 감은 잡았을 거야. 만약 그 모든 걸 보고 싶다면,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로우 앤 크라인 앱으로 가봐. 우리는 카렌 리드 사건 파일을 가지고 있어. 이 소송은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가 직접 전부 읽어볼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건 이 남자들이 고용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야. 그들이 계속 일하게 놔둬서는 안 됐다는 거지. 그들은 형사사건을 조사하도록 허락받아서는 안 됐어. 특히 카렌 리드 사건처럼 피의자가 여성이었을 때 그들의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의혹이 있어. 그녀는 여성 용의자였어. 인용하자면 프록터와 구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일했던 그리고 결국 근무하게 된 지역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편견에 동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것 이상을 했어. 실제로 그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에게 글과 음성 메시지로 그것을 기록까지 했어. 몇 번의 대화가 아니라 수천 건에 달했어. 그들은 여성들의 사적인 누드 사진을 공유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 잠든 사이 그들에게 사정하는 일도 언급했어.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나 공인 등에서도 예외가 거의 없었어. 이게 바로 배경이야. 그들이 리드를 조사하지 말았어야 했던 이유, 그녀에게 편견을 가졌던 배경이지.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말하려는 것은 그들이 결코 조사관이 되어서는 안 됐다는 거야. 인용하자면 이 끔찍한 발언들 외에도 그가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와 비슷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 즉 백인 남성이 다른 사람들, 여성, 비백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프로크터는 자신이 공직에 명백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성향들에 대해서도 전혀 숨기지 않았어. 예를 들어 프로크터는 여러 번 사람들한테 코카인을 심어 누명을 씌우거나 야간 경찰봉을 누군가의 엉덩이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매우 중요해. 정말 중요하지. 너도 나도 카렌 리드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인용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매사추세츠 주 경찰과 켄턴 경찰서에서 권한 있는 자리를 맡기에 완전히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부적합하다.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스 리드의 경우처럼 살인사건 수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켄턴 경찰서 메시지들을 받았고 검토하고 확인하고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굿 경사는 이틀 전까지도 CPD에서 정식 경찰관으로서 모든 계급을 유지한 채 근무하고 있었다. 카렌 리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2022년 1월 29일 매사추세츠주 경찰 MSP과 켄턴 경찰서 CPD를 이견을 가진 자들을 리드 씨에게 풀어 오키프 씨의 죽음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부패한 수사를 맡겼다. 이들의 증오심이 촉발되어 리드 씨를 표적으로 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실제로 프로터, 굿, 다른 경찰관들, 그리고 각 조직들은 동료 경찰이자 친구인 브라이언 엘버트, 니콜 엘버트, 매튜 맥케이브, 제니퍼 맥케이브, 그리고 브라이언 히긴스가 오프프 씨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자 그 인물을 제대로 이해했다. 오쿠프 씨의 얼굴이 심하게 맞고 멍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팔에 개에게 물린 자국과 긁힌 상처가 있었고 머리 뒤쪽에는 심한 열상이 있었는데 이는 평평한 앞마당이 아니라 집안의 울퉁불퉁한 표면에 뒤로 넘어져서만 생길 수 있는 상처였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카렌 리드가 글을 내려준 후 그가 그날 밤 그 집에 들어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는 그녀가 그를 차로 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뒤 밖에 버려진 것이다. 인용하자면 경찰은 즉시 외부인 여성인 리드 씨를 표적으로 삼고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다. 거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이라는 것이다. 미시간주 경찰의 수석 수사관으로서 리드 씨에 대해 외부인이고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프로터는 그녀를 단체 채팅방 친구들에게 정신지체에 미친년, 엉덩이도 없고 새는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굳어진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사 시작 몇 시간 만에 그들은 푸가 살아남을 가능성 제로라고 결정했다. 그녀는 끝장났어 라고 말했다. 프로터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고 자신과 갔다 온 친구들이 그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도록 하려 했다. 리드 양이 체포된 직후 굿은 리드 양의 의학적 상태와 외모에 대해 프로토와 함께 매일 조직 복도에서 퍼뜨리던 것과 똑같은 성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언을 했다. 맙소사, 남자친구를 죽이고도 저렇게 요가 팬츠를 입고 보일 수 있다면 모든 여자들이 뇌종양이나 다발성 경화증, 대장염에 걸리고 싶어 할 거야. 한편 굿이 요가 팬츠를 입은 리드 양을 상상하고 있을 때 프로토는 리드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즉시 그녀의 나체 사진을 찾기 시작했고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아직까지는 나체 사진이 없다며 실망스럽게 보고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가 자살하길 바란다고 썼다. 그리고 CPD의 수사 방식은 프로터와 굿이 외부인을 지목하고 악마화하면서도 경찰 조직과 그 가족, 즉 경찰을 보호하는 왜곡되고 타락한 패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물론 미스리드를 비인간화함으로써 이것은 더 받아들이기 쉬워졌다. 굿과 CPD의 도움으로 프로터와 그의 MSP 동료들 그리고 그의 직접 상사인 유리 부체닉을 포함한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해 충돌이 있고 부패한 수사를 진행했다. 목표는 그 소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책, 절차, 윤리 규정이 무분별하게 위반되었다. 예를 들어 오프프 씨가 집안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그들은 혈흔, 지문, DNA 증거를 찾으려는 수색을 하지 않았다. 그 집은 법과 범죄 전문가가 조사하거나 사진을 찍지 않았다. 실제로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인 집에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들어갔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방문과 니콜 알버트에 대한 간단한 연단만을 위해서였다. 수사관들은 알버트 가족의 저먼 셰퍼드가 존 오피프를 물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증거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오피프가 집안에 있었고 카렌 리드가 그를 죽이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다. 오쿠프 씨 시신이 앞마당에서 발견됐으며 오른팔에는 신선한 개의 물린 자국과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프로터와 메카닉은 리드 씨가 오프프 씨의 죽음에 대해 비난받도록 증거를 조작했고 의도적으로 프로터의 친구들과 동료 법 집행관들에게서 관심을 돌렸다. 여기에는 현장과 오프프 씨의 옷, 그리고 리드 씨의 차량에 증거를 심어 리드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오프프 씨를 쳤다는 피고 측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수사관들이 오프프 씨의 부상이 차량 충돌과는 일치하지 않고 신체적 충돌과 개의 공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밖에도 매사추세츠주 경찰과 켄턴 경찰서는 편향되고 부패하며 편견이 심한 이들에게 권력과 권한을 위임하는 등 여러 가지 실패를 저질렀다. 프로토와 굿이 리드 양을 3년 반 동안 부당하게 살인 혐의로 몰아가고 의심을 받고 2번의 체포와 2번의 기소, 공개 재판과 대중의 비난을 받게 만들었다. 실제로 우리가 곧 이야기할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매사추세츠주 경찰과 켄턴 경찰서 모두 프로터, 굿, 그리고 다른 이들이 처음부터 근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터가 자격 없음을 알았다는 증거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프로터는 2017년 4년 근무 후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원조사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내가 다른 사건들 언급한 거 기억하지? 산드라 버치모 사건을 아는 분들은 이 내용이 여기서 언급됩니다. 인용하자면 단 한 가지 예로 2022년에 켄턴 경찰서에서 18년간 근무한 베테랑으로서 굿은 산드라 버치모어에 대한 견해를 글로 남겼습니다. 산드라 버치모어는 전년도 켄턴에서 비극적으로 사망한 젊은 여성으로 처음엔 자살로 판정됐습니다. 연방 당국이 인근 도시인 스타우튼 경찰서의 여러 경찰관들이 버치모어 양이 미성년자였을 때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연방 당국이 조사한 후 전직 스타우튼 경찰관 한 명이 그녀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녀의 죽음은 이제 연방 차원에서 타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포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올해 초 그녀의 사망 원인을 자살에서 미확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드는 친구들에게 그 여자애는 거의 전응아 수준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건의 형사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리드가 그녀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초기 주장으로 돌아가면 그녀만 영향을 받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굿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소장에는 그가 조직이 부여한 권력과 권한 그리고 접근성을 이용해
일상에서 만난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5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밤 근무 중에 이 시 단어를 찾아보는 게 기대됩니다. 카렌 리드 사건 담당자에겐 좋은 일이 아니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카렌 리드가 제시한 주장 사실들입니다. 이제 저는 소송 원인, 즉 그녀가 무엇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목, 매사추세츠주 경찰에 대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은 매사추세츠주 경찰이 대중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경찰관들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감독해야 합니다. 이건 무엇이 합리적인지, 무엇이 합리적인 주의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찰관들이 일으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점은 MSP가 카렌 리드에게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프로터를 채용하고 계속 경찰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프로터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으며 그가 카렌 리드 사건을 조사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증인들과 잠재적 용의자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MSP가 그가 증거를 조작하고 심었다고 주장하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리드에게 가해진 피해로는 그녀가 부적절하게 조사되고 기소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녀는 경력, 집, 차, 명성을 잃고 수년간 자유를 빼앗겼으며 2번의 공개 재판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와 관련된 고소장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MSP에 관해서는 프록터가 주도한 수사, 전과 도중 모두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그의 직속 상사 백헤닉이 그의 연간 근무 평가를 제공했습니다. 예상대로 프로크터의 불법 행위, 편견, 그리고 편협함의 정도를 직접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헤닉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프로크터는 최고의 전문성과 엄격한 청렴성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MSP의 반괴롭힘, 성희롱, 차별 및 다양성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성공적으로 논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엔 MSP가 무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리드 양의 첫 재판이 있기 4달 전 MSP는 리드 양의 사건과 관련된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2월 1일에는 대배신 절차에서 프로터를 신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터가 리드 양을 비하하는 단어로 부르는 등 법무부가 발견한 여러 편견적인 문자 메시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프로터는 밤 11시에 문자 메시지에 대해 신문받았습니다. 2022년 1월 29일 프로터는 하우스 피보인 브라이언 엘버표가 그도 보스턴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를 피할 것이라 문자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프로터는 대배심에서 줄리 엘버트가 그의 여동생 코트니 프로터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추궁받았습니다. 문자에는 프로터가 사건 인터뷰 중 엘버트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선물을 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4일 프로터는 회의를 가졌고 매사추세츠 주 경찰 MSP급 리더십인 최근 은퇴한 존 E. 모원 대령, 최근 은퇴한 브라이언 코너스 주미, 그리고 현직인 레너드 코피너스 소령에게 자신의 법무부 증언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해고하지도 않았고 즉시 그의 휴대폰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편견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지만 리드 양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2024년 3월 초에 내부 감찰 조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드 양의 첫 번째 형사재판 배심원이 선정되기도 전에 그 사실을 리드 양과 대중에게 숨기려고 했습니다. 리드 양의 변호인이 이 메시지들을 알아내어 공개 재판에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MSP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과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켄턴 경찰서를 통해 켄턴시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안입니다. CPD는 공공에 대한 의무, 즉 소속 경찰관들과 직원들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됩니다. 이 부분은 굿즈에 관한 혐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프로토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경사 마이클 랭크가 오프프 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점, 하우스 피고인들의 몸에서 싸움의 증거를 찾기 위해 점검하지 않은 점, 또는 하우스 피고인들의 휴대폰을 수색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점 등 2022년 1월 29일 아침에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고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셀리포트 안팎의 다양한 감시 영상을 보존, 보호, 확보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영상의 자동 삭제 기능을 30일로 설정하고 이 특정 영상을 더 오랜 기간 보존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미디앙의 형사 변호인단에게 경찰서 내부와 주차장 외부에 관련 날짜 감시 영상 자료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도 있습니다. 프로터와 케빈 엘버트의 관계를 감독하지 않은 점, 그리고 브라이언 히긴스에게 감독 없이 CPD 경찰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있습니다. 또한 CPD가 히긴스가 오프프 씨 사망 당일 밤 하우스 파티 후 한밤중 경찰서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조사나 MSP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혐의로 제기됐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했거나 증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가요? 세 번째 항목은 MSP와 켄턴시를 상대로 한 민사상 공모입니다. 이건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복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혐의는 MSP와 CPD가 오쿠프의 사망사건 수사를 리드에게 부당하게 집중시키기 위한 공통된 계획이나 설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송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메시지들, 그러니까 주장된 메시지들이 만약 공개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제 말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런 주장된 메시지들은 변명하거나 맥락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맞죠? 이들 첫 재판에서 프로터가 자신이 보낸 것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모든 메시지들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너무 선동적이라는 주장이 나올 겁니다. 그 메시지들이 리드의 사건과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모든 메시지들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프로토와 굿이 공직에 있거나 수사를 하거나 특히 여성 용의자와 사망한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데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편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배심원들이 그 메시지들을 듣게 된다면 그건 MSP나 CPD에게 전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면책 특권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성공적일지는 의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우리는 제한적 면책 특권, 주권 면책 특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 및 지방정부, 경찰서,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죠. 모든 체포가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소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법원이 있고 법 체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 모든 용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나 경찰서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은 무죄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위축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체포도, 더 이상 기소도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당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와 법집행관, 경찰관들이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면책 특권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게 논점입니다. 그 주장이 성공할까요? 이제 피고인들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카렌 리드에 대해 실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거는 있었습니다. 그녀가 존 오프프를 어떻게 쳤는지에 대해 언급한 문제의 발언들,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랬는지 궁금해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를 찾으려고 차를 몰고 다닐 때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즉시 알았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운전 조건도 나빴습니다. 오키프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항상 밖에 있었다는 점, 즉 그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녀의 차에 깨진 테일라이트도 있었습니다. 총돌과 그 영향, 존 오프프의 부상에 대해 다양한 증언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그녀가 그랬다고 믿을 증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면책 특권을 뚫는 방법은 이건 단순히 허술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실수한 게 아니다. 이건 단순히 형편없는 경찰 업무가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그 면책 특권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만약 경찰관이나 경찰서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리드를 부적절하게 악의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면 그때 음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죠? 그녀에게 함정이나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가 있었던 거죠. 단순히 허술한 수사로는 부족하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심각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MSP와 CPD가 리드에게 해를 끼치려고 공모나 합의를 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그게
핵심 주장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앞으로 증거 개시나 재판을 통해 또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 궁금해집니다. 카렌 리드의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경찰의 부패나 음모를 입증하는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죄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경찰 수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부패를 입증할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르죠. 특히 당국과 그들의 교육, 채용, 그리고 과거 업무에 더 초점을 맞춘 경우에는요. 이 민사소송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결국 형사사건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은 답변과 설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죠. 이게 존 오프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될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카렌 미드는 오늘 아침 MBC 투데이 쇼에 출연해서 존 오피프가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존은 제도적 부패의 희생자였고 우리는 존의 목소리입니다. 이어 이것은 원래 계획이었고 내가 먼저 내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제 자유를 위해 싸워야 했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결코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 제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그냥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합니다. 리드의 변호사 앨런 잭슨은 투데이쇼에서 카렌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경찰과 켄턴 경찰서의 뿌리 깊은 부패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이 소장이 언급된 메시지에 대해 논평하며 그것들이 혐오스럽고 기본적인 품위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주 경찰 총감인 제프리 노블 대령은 해당 문자 메시지로 지목된 것들은 매사추세츠주 경찰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으며 우리 조직 내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들이 제가 마이클 프록터를 해고하기로 한 제 결정을 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제 프로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MBC 보스턴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프로토 씨가 사생활에서 무엇을 했든 무엇을 말했든 그것은 카렌 미드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소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사이드바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